네, 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하면서 이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뭐 시비랄까요? 뭐 그런 비판적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뭐 강조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거는 2번 하셨죠. 뭐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 TF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 발언을 저희 3실장이 이제 뭐 저기 워싱턴에서 온 결과 가지고 30장만 모여서 1시간 한 20분 정도로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10시 아마 비상경제 TF가 16개, 17개 정도 장관님들이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그 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근데 18명이 이제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논의 좀 이제 늦춰가면서 시작을 늦춰가면서 하셨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뭐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 발언 보시고 이제 고치고 가시죠. 당신이 고쳐가지고 근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그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어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뭐 2시간, 3시간 전화 드렸고 보고 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거를 뭐 저도 뭐 제가 이제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가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국익이 최우선이다, 뭐 당당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어떤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뭐 그게 그냥 강희정 대변인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 분만 하시고 이제 갈까요?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대1 김유성 기자라고 하고요. 일단은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이 15%라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 관세가 좀 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은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의 뭐 레버리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비서관 어디 갔지? 아니 저기 산업비서관 제가 조금 더 두루뭉실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또 발언도 하라고 제가 좀 우리 산업비서관한테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 3위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할 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관세를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 이 저희 그 정상회담 때 논의될 그 투자 금액에 아마 포함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행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 이제 조사가 끝나고 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그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하시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혼자 손 드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그 방금 전에 그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죠. 질문도 많이 했고 그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놨지만 그거는 이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언더스탠딩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10%는 아마 일본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상무부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질 않아요. 일본 펀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일본 5,500불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의 이름은 뭐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에퀴티, 론, 개런티 이런 게 돼서 1호, 2호, 3호, 4호, 20호 해가지고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딜들이.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한 비망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언더스탠딩을 적었고 그렇다고 비망록에 사인해라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방식으로 그걸 확보를 해놨고요. 90% 10%는 설명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원문에 보면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로부터 프로핏의 90%를 retain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retain이 뭐냐라고 이제 그 팩트시트에 나온 이야기예요. 화이트하우스에 일본은 조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대 10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식 뭐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고 이거는데 retain 우리는 많이 디베이트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근데 우리가 retain 90%란 말을 우리 내부에서 이제 법률가 뭐 펀드 자체의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뭐 그런 거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뭐 90대 1이라는 것이 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90% retain 90%란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업을 딜 소싱을 하고 미국 정부가 오프테이크라고 해서 구매 보증을 하고 뭐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다.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뭐 파이낸싱은 뭐 일본이 하고 그렇겠지만 리스크 프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오프테이크란 말이 또 나온 거고. 근데 오프테이크 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익이 나면 이제 과실 송금 같은 거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리테인이니까 리테인한다. 거기에 계속 머무리 유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미국이 진짜 좋은 그 사업을 추천을 하고 정말 미국이 구매 보증을 해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났는데 돈은 뭐 어디서 되고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우리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더 적으려고 하면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려면 말이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고 개런티 하냐 그랬더니 뭐 약간 그러면 개런티 앞에 또 약간 부사가 붙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 이제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고 아마도 뭐 어떤 상무부가 됐든 뭐 어떤 미국의 재무부가 됐든 이제 그 담당 부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과 무슨 그 이행 무슨 뭐 그 협의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죠. 결국 나중에는. 근데 그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